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이번 주 들어서 정말 반도체 소식이 많이 나옵니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고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할 소식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3 12단을 납품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저도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요일날 아침에 소식이 들려오는 걸 보면 아직까지 최종적으로 쿼럴 통과를 하지 못했다는 소식도 있고 문턱까지 갔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3 12단 납품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국경제TV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년 뒤에 삼성이 SK 하이닉스를 잡는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정말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AI 혁신이 이끄는 데이터 센터 투자와 모바일 수요가 회복에 맞물려서 반도체 업계는 지금 슈퍼사이클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역 HBM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범용 D램과 낸드 플래시까지 가격 상승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D램 30%, 낸드 플래시 10%의 가격을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가격 협상을 중단을 했습니다. 가격을 올리려고 중단을 해서 시장을 흐름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얼만큼 올릴까, 언제 올릴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의 HBM3 엔비디아의 콜 통과, 삼성전자가 HBM3 12단 제품으로 엔비디아의 콜 통과를 한 것 같습니다. 1년 반도 넘습니다. 사실은 8단 HBM3 같은 경우는 작년, 재작년입니다. 그런데 4분기부터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할 예정이겠죠. 그런데 이 콜 테스트, 콜 통과라는 것이 아주 좀 묘합니다. 오피셜로 삼성이든 엔비디아든 절대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입을 통해서, 엔비디아의 입을 통해서 어떤 공보실이나 홍보실을 통해서 콜 통과 소식을 듣고 싶은 사람은 영원히 못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듣느냐? 뭐 장비 협력사라든가 뭐 소재 장비 이런 쪽에서 살살 나오고, 또 뭐 그 삼성이나 엔비디아에서 또 자기네들을 선전해야 되니까 뭐 엔비디아보다는 삼성이겠죠. 삼성 쪽에서 정보를 조금 흘리면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삼성에서는 고객사의 정보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 선점은 SK 하이닉스가 이미 하고 있지만 그 단기 수익 효과는 제한적일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삼성이 HBM3를 콜 통과를 해서 납품을 한다 할지라도 엔비디아는 삼성한테 많은 물량을 주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수율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콜 통과를 했다 그러면 엔비디아로부터 얼마 만에 물량을 받아서 가격은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얘기까지 다 끝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 12월에 월 뭐 몇만 개 이렇게 뭐 납품을 해달라 그러면 삼성이 수율 때문에 그걸 생산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도 그 문제는 또 HBM4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삼성하고 한미반도체 실무자들이 만나서 여러 번 논의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엔비디아의 콜 통과를 기정사실로 하고, 그러면 수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이 기존의 CMS 장비로 HBM3E에서 수율이 안 나온다 그러면 검증된 한미반도체의 TC본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HBM4 이제 경쟁 구도를 이제 전망하는데, 일단 HBM3 아니면 지금 현재 그 글로벌 HBM 점유율을 한번 보겠습니다. 25년, 27년입니다. 25년도 올해 매출로 보면 삼성이 19%입니다. SK 하이닉스가 61%, 마이크론이 20%입니다. 그런데 2년 뒤에는 삼성이 40, SK가 40, 동률이에요, 동률이고 마이크론이 19%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스몰 마켓인데 이 정도 점유율을 가져간다?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가 월 웨이퍼 기준으로 65만 장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46만 장, 마이크론이 33만 장입니다. 그래서 27년 되면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이 점유율 그 격차가 거의 사라질 것이다. 27년 뒤는 HBM4E 시절입니다. 삼성은 HBM뿐만 아니라 GDDR7 등 다양한 DRAM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특히 GDDR7에서는 압도적인 기술력과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DDR7에서는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이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모건 스탠리가 메모리 슈퍼사이클을 전망을 합니다. AI 서버라든가 모바일 수요 증가로 해서 DRAM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이 30% 가격을 인상을 시키고 DDR5를 올해 말에 단종을 할 것을 내년 한 해 정도 이 상태를 보겠죠. 1년 더 양산을 하기로 했습니다. ESS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SSD죠. 기업용 요것도 이제 수요가 폭증하고 이 SSD는 그 GB200이라든가 GB300에 따라 들어가는 그런 낸드입니다. 저사양 그 AI 칩에는 GDDR7 범용 DRAM이 들어가고 공급 부족으로 해서 DRAM이라든가 낸드가 만성적인 공급 부족 가능성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지금 분석 그 전문기관에서 내년도에 수요보다는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고 지금 계속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은 27년이라는 거죠. 제가 방송을 했죠.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은 27년입니다. 그래서 테크 인사이트에서도 얘기하기를 글로벌 D램 시장 매출이 점점 더 커져갑니다. 자, 이런 시장을 맞이하고 있고 여기 또 보면 엔비디아의 소캠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소캠을 이게 지금 마이크론이 지금 가고 있는데 차세대 메모리 모듈이죠. 이게 틈새 시장이죠. HBM의 대체제이면서 보완제로서 이제 개발된 규격이죠. 저게 이제 DIMM 이런 것들인데 DIMM 종류들은 사실은 온 칩이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보드를 다 바꿔야 되는데 소캠은 달라요. 그냥 꼈다 뺐다 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램을 이렇게 교체하는 거 그런 것 같지요. 그래서 장점으로 보면 저렴한 비용 전력 효율을 놓고 용량 확대가 가능하고 용도는 AI 가속기 고성능 노트북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에 발주를 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HBM처럼 독점적으로 공급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소캠은 이렇게 세 개 회사한테 골고루 나눠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정말 한국경제TV처럼 2년 후에 삼성이 SK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삼성은 HBM3E 콜 통화에서 기술적 신뢰가 회복이 되고 HBM4 시장에서 27년 SK와 대등한 경쟁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본격화되면 27년의 정점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HBM 외에도 GDDR, ESSD, 소캠 이런 거, 그 다음에 LPDDR 이런 다양한 메모리 수요가 점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캐파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반도체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한테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년 뒤에 모든 그 반도체에서 SK하이닉스를 따라잡는다. 특히나 HBM에서는 2년 뒤에도 SK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인 메모리 그 시장에서는 삼성이 SK를 따라잡을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HBM 이외에 DRAM이라든가 낸드라든가 GDDR이라든가 ESSD라든가 이런 데는 압도적인 물량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삼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한국경제TV에 나와 있는 것처럼 2년 뒤에 삼성이 SK를 따라잡는다는 그 내용을 한번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